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30살 박대성, 전남 순천 도심에서 길 가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사건 현장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이틀째 추모를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윤민호 기자입니다. 지난 26일 새벽 초등학교 앞을 한 남성이 맨발로 걸어갑니다.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뒤였습니다. 가해 남성은 1994년생 30살 박대성.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이름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박대성은 숨진 여성과 만난 적이 없었고 당시 상황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그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증거가 다 나왔기 때문에 부인은 하지 않습니다. 가해자 박대성은 경찰이 신상을 공개하기 전부터 사건 발생 지역과 인터넷상에서 이름과 가게가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공분한 시민들은 해당 가게에 달걀을 던지는 등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피해자를 향한 추모도 이어졌습니다. 더는 외롭지 않게,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사람들은 추모글과 꽃을 남겼습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하고요.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숨진 여성은 18살, 경찰을 꿈꾸며 대학 진학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현장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추모를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박대성을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이 국회에서 증언대회를 열었습니다. 진상규명 결정이 내려진 만큼 이제는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임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0년 전남도청에서 학생수습대책위원회 활동을 했던 김선옥 씨. 합동수사본부에 끌려가 수사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광주 MBC의 인터뷰를 통해 폭로했습니다. 5.18 이후 38년 만에 미투였습니다. 그런 공포 때문에 아무도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죽을 때까지 그 속에서 갇혀 그 세고 떠나지를 않을 것 같아요. 김선옥 씨의 용기 있는 결단은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애써 기억을 감춰왔던 피해자들이 잇따라 증언에 나서기 시작했고 정부 차원의 조사까지 이뤄졌습니다. 제가 쏘아올린 공은 영원히 묻히지 않고 이 자리에 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진상규명이 결정된 이후 피해자들은 증언 모임을 만들어 가슴속 응어리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차마 믿기 어려운 기억에 대해 어렵사리 입을 떼며 눈물을 흘렸고 아기를 낙태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술 냄새, 남 냄새, 입 냄새, 그 냄새조차 해서 지금까지 냄새를 맡으면은 토를 합니다. 항시 토를 하고. 계엄군의 군홧발에 치여 생긴 상처를 직접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제 상처 한번 보실래요? 내가 이 자리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여기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에 폭파인 자국이 엄청 컸습니다. 첫 공개석상으로 이들을 이끈 건 미투 운동에 나섰던 피해자들의 뜨거운 지지 덕분이었습니다. 제 미투로 용기를 내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국가는 우리를 외면했지만 우리는 서로의 손을 붙잡고 서로를 살려내고 있었구나.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가폭력으로 인정됐지만 5.18 보상법엔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근거와 기준이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4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방안이 마련될 때입니다. MBC 뉴스 임진입니다. 2명의 사상자를 낸 외제차 뺑소니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뺑소니 운전자와 그의 도피 행각을 도와준 조력자 등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흰색 옷을 입은 남성과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어디론가 다급히 뛰어갑니다. 지난 24일 새벽 광주 도심에서 음주 상태로 외제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내고 달아난 운전자 32살 김모 씨와 동승자 양모 씨입니다. 김 씨는 또 다른 외제차 운전자의 도움을 받아 대전으로 간 뒤 인천공항까지 갔습니다. 태국으로 도피하려 했지만 검거를 우려해 탑승을 포기했고 이틀 만에 서울에 있는 조력자 오모 씨와 함께 검거됐습니다. 도피에 도움을 준 또 다른 조력자에 대해서는 현재 입건 상태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조사를 진행하여 혐의의 경중에 따라 신병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뺑소니 사건과 별개로 운전자 김 씨를 비롯해 조력자 3명에 대해 전화금융 사기나 자금 세탁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동종 사기 범죄 전과와 태국 등 동남아시아를 수차례 오고 간 출국 기록을 수상히 여기고 있습니다. 마세라티 운전자 그리고 관련자 정확한 죄명이나 횟수는 가리켜드릴 수 없지만 적게는 2회에서부터 수차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 법인 소유의 외제 차량은 지인에게 빌린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차량 소유주인 서울 법인도 대포차 유통 등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 사고 당시 외제차의 정확한 속도를 파악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 긴급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어제 오전 불이 난 무등산 증심사의 재산 피해액이 4억 2천여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광주 동부소방서는 어제 오전 9시 반쯤 광주 동구 운림동 무등산 증심사에서 난 불로 4억 2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불이 난 걸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오늘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지난 27일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등 다음 달 영광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선거 과열 양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민주당 경선에 도전했다가 중도 사퇴한 장현 후보는 후보자 등록을 하지도 않았다며 당헌과 당규에 따른 경선 과정이 불공정한 것처럼 방송에서 발언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밖에 민주당 장세일 후보의 폭행 전과와 혁신당 장현 후보 배우자의 강남 주택 소유 등을 두고 비판이 이어져 정책 실종 선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오늘 경기를 끝으로 2024 정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감독 하차 등으로 불안한 출발을 알렸는데 7년 만에 우승을 일구면서 이제 목표는 단 하나, 12번째 한국 시리즈 재패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발은 불안했습니다. 김종국 전 감독의 불미스러운 하차로 갑작스럽게 지휘봉을 잡은 이범호 감독은 팀을 추스르고 선수단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임기 내 우승을 언급했습니다. 가을 야구를 첫 번째 목표로 삼고 그 다음에는 우승을 향해 도전할 것이고 뚜껑을 열자 호랑이 팬들의 불안은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개막 이후 4연승으로 출발해서 시즌 동안 단 한 차례만 선두를 내줬을 뿐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리그를 호령했습니다. 중심에는 활화선처럼 터진 타선의 힘이 있었고 그 중심엔 올 시즌 리그를 씹어먹은 김도영과 팀 내 최고참 해결사 최용우가 있었습니다. 타점 상황이 오면 뭐 더 좋고 일반 주자 없을 때보다는 더 그래도 칠 마음이 생기는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김도영 선수는 시즌 내내 한국 프로야구 역사를 바꾸면서 기록 제조기로서 활약했고 기아 팬들은 물론 전국적인 프로야구 흥행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단추는 한국 시리즈 우승. 이범호 감독은 11번 올라가 모두 우승한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가겠다면서 우승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조심조심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팀이 올라와도 저희 선수들하고 또 멋진 한국 시리즈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시리즈 개막까지는 20여일. 올 시즌 성적과 함께 흥행을 주도한 기아 타이거즈는 이제 화려한 피날레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우입니다. 명품 남도 음식을 맛보고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던 국제 남도 음식 문화 큰 잔치가 사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유명 셰프들이 함께하며 완판 행진을 이어간 글로벌 미식조는 물론 푸드쇼 등 행사장마다 전국의 식객들이 몰렸습니다.
큰 잔치 현장을 서희령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음식 맛이 좋고 사람들 많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설레고 그러네요.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체험회장으로 꾸며진 30주년 기념 국제 남도 음식 문화 큰잔치. 6명의 명인이 직접 나선 쿠킹 클래스에는 목포 새발 낙지를 돌돌 말아 만든 낙지 호롱구이 등 평소 접하기 힘든 남도 요리법이 공개됐습니다. 남도 전통주 만들기 체험과 각양각색의 남도빵들을 한자리에서 직접 맛볼 수 있는 부스에는 세계 각국 젊은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완전 새로운 거 먹어봤으니까 좀 약간 신기하긴 한데 맛이 좀 완전 단지도 않고 뭐 그냥 좀 깔끔한 게 좋아요. 인기 요리 경쟁 예능 흑백 요리사 출연 셰프 등이 참여한 글로벌 미식조는 사흘치 식재료가 하루 만에 완판되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남도 음식 장터 등 주변 판매 부스에서 발생한 매출액도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진도 전복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해 갖고 왔는데요. 재료가 소진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호응도가 좋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도 미식의 현재를 넘어 미래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K푸드 열풍의 주인공 김밥을 주제로 열린 제1회 시민요리 경연대회. 비건 쑥부쟁이 장아찌 김밥이 우승작으로 선정됐는데 글로벌 비건 트렌드에 따라 햄, 계란 없이 굴의 산나물만으로 맛을 내 호평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는 유명 편의점과 손을 잡고 대회 우승작을 전국의 상품으로 선보이고 타 셰프와 협업해 상품 개발을 추진하는 등 남도미식 산업화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축제는 내년부터 IT와 환경 등 음식 관련 산업을 포괄한 남도국제 미식산업 박람회로 확대되는 가운데 남도미식의 산업화 세계화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올해 7월부터 광역과 기초의원들도 후원회를 조직해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지방의원들은 후원회를 조직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아야 하는지 고민하면서 조직률도 부진한 실정입니다. 왜 그런지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되면서 지방의원들도 후원회를 조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역의원은 연간 5천만 원, 기초의원은 연간 3천만 원까지 후원회를 통해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전남 지역 광역과 기초의원은 모두 308명, 지방의원들이 앞다퉈 조직할 것 같았던 후원회는 그러나 전체 인원의 10% 수준인 31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여수시가 가장 많은 17명의 지방의원들이 후원회를 조직했고 목포 5명, 순천 2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후원회 조직이 부진한 것은 회계 책임자를 둬야 하는 등 연간 후원회 모금액에 비해 인건비 부담이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후원회 회계 처리 실수가 오해를 불러 사법 처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또 회계 처리가 생각보다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서류 등의 좀 까다로움, 이런 리스크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꺼려하는 면이 있습니다. 반면 후원회 조직을 통해 의원 자신을 알리고 투명한 정치자금 집행, 회계 책임자를 탄력적으로 고용해 인건비를 절감하면 조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후원금을 지출하는 과정을 다시 보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을 어필하고 또 저희 의정 활동에 좀 더 보탬이 될 것 같다는 기대가 됩니다.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숨통이 트인 지방의원들의 후원회 조직은 당분간 관망세를 거친 뒤 지금보다 후원금을 2배 더 모금할 수 있는 선거를 앞두고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오늘 서울에서 광주와 부산 등 8개 영호남 국회의원 70여 명을 초청해 상생협력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광주시는 인공지능산업 육성법 제정 등을 제안했고 전남도는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과 전라선 고속철도 전 노선 신설 등을 건의했습니다. 같은 날 국민의힘이 개최한 호남 동행 국회의원 발대식에서는 광주 동행 의원으로 권성동 의원 등 9명이 결연을 맺었고
전남에는 39명이 동행의원으로 배치됐습니다. 중소기업의 경기 전망이 소폭 개선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중소기업 215개사를 대상으로 10월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업황 전망지수가 79.8로 전달에 비해 0.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